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미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독자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섹터별 강환 순환이 이뤄지는 시장에서 하루 만에 5,700 넘어 5,800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확인한 코스피입니다. 6,000피를 앞두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도 정말 단단한 시장입니다. 연휴 후유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장에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800을 또 달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7,900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현 시점 좀 대응 전략 먼저 여쭤보고 오늘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 이런 시장에서 좀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답은 엉덩이가 무겁게. 엉덩이가 무겁게. 예, 엉덩이가 무겁게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계속될 거다. 지금 7,900포인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상반기 내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주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쪽에 서버 시장이나 어떤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 반도체가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이 메모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2025년부터 올라왔습니다. 지금 딱 1년 동안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때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하반기 때는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금리 인하 불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실업률이 좋게 나오고 물가 상승률 생각보다 뭐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금리 동결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상반기에는 동결로 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AI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그거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야 이거 고용을 대신한다 AI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금리 인하로 모든 시나리오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AI가 인건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산업까지 모든 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서비스 산업까지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더욱더 펼쳐지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7,000포인트든 뭐 8,000포인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랠리가 2년, 3년까지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증권사에서 6,000포인트 넘어간다, 7,000포인트 넘어간다 호들갑 떨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엉덩이는 상당히 무겁다. 그 생각만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하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율전님께서 반버지 아멘이라고 하이닉스 안 팔고 버텼더니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와줬다고 역시 미래에서 온 반버지라고 또 댓글 많이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엉덩이 무겁게 가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7,900 상반기 달성 가능성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이 연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3월 또 워시 차기 의장 청문회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AI 버블론 같은 악재들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악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 상승의 힘,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광우 대표님께도 네.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상당히 좋다. 네. 우리가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어제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요. 미증시가 조금 흐지부지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약하게도 마감했어요. 근데 이제 이틀 동안의 미증시에 대한 뉴스가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쏙 들어갔고 이란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같은 뉴스 이미 한번 써먹었던 뉴스를 다시 한번 써먹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 뉴스와 그와 같은 내용들은 반복되는 악재는 학습 효과가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증시가 지금 하방 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연준 의장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숨고르기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이경락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엉덩이 무겁게 또 저는 한마디로 어제 이경락 전문가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때요? 팔지 마. 아 맞아요. 네. 매도 그래서 손가락 예. 묶거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잘 안 팔고 쥐고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엉덩이를 무겁게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빨리 오른 것 같지만은 또 시장에 대해서 기회가 또 나오니까요.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주제가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테마 장세도 기대해 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보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강한 시장이다. 두 분 모두 앞으로의 우리 시장의 힘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오늘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도 들어봐야겠죠. 먼저 이경래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로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대한민국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해요. 네. 축하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나스닥에 엔비디아가 또 대장이 되면서 나스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치면서 새로운 장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스닥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추격 매수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꽃놀이패를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시장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그 이란발 리스크 막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유가도 막 튀고 이거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아는 트럼프의 논리상 이거 오래 걸릴 겁니다.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미국 9월 10월까지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찝찝한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트리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 거기에 또 우리가 수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 시나리오대로만 일단은 좀 지켜보자.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뉴스부터 차곡차곡 한번 챙기면 답이 나오는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나스닥을 이끌, 우리 시장을 이끌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얼주가 아실까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우리 이경래 대표님 장명의 또 달인이신데 물죽반이라는 단어를 창시하셨어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경래 대표님? 물죽반. 물죽반이요? 모르시겠죠?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경래 대표님. 물죽반이 뭡니까? 물려 죽어도 반도체.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 보셨구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장 앞으로의 힘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광호 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제 코스피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빨라 보였지만,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떨어진 종목이 좀 있었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투심은 조금 하방 지지는 좋았지만은 달리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인 기차, 방향성은 그래도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로 드리겠는데,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컴퓨터에 있는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따가도 다시 보겠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상승권에 있는 순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봐보시죠. 보험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증권, 그리고 이제 원전, 방산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조금 쉬었습니다. 어제는 강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런데 오늘은 보험, 뭐 증권, 원전, 방산 이런 종목들이 조선까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모습은 이들이 지금 상법개정과 같은 정책에 대한 기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를 통해서 이제 법사위 소위를 통해서 지금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증시에 대한 이 부양 정책에 대한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있다라면은 아마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빨리 튀어나가는 것도 가능하겠고 튀어나가지 않더라도 밑에서 밀어주는 힘은 상당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쉬어가도 방향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앞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속도가 살짝 늦춰지더라도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수가 될 것이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섹터별로 강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서로 으쌰으쌰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종목쇼의 종목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네 번째 코너 내 종목 AS
맛집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상담이 정말 빠르게 마감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바로 고민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쇼만의 특별함을 담은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상승한 종목만이 아닌 오늘 하락한 종목들까지 솔직하게 짚어보는 시간, 종목 사용 설명서. 오늘의 리뷰 종목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뜨거웠던 새 종목, 오늘 조금 아쉬웠던 새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뭐 보성파워 때 오늘 상한가 간 거, 네. 뭐 우리 기술도 좋았고 보성파워도 좋았고 덕스라이메탈도 오늘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삼양 NC캠 제가 예고했었죠.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기업도 좋은데 무상증자까지 하게 되니까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맞고 또 이제 무상증자 가액을 맞추려고 또 시장에서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이 권리락이에요. 오늘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원래 내가 10주 있었다라고 하면 20주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2배짜리가 되는 거니까 제가 무상증자 권리락 때 절반은 줄여놓고 3월 24일 정도에 새로 신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20주가 되는 건데 오늘 절반 줄였으면 5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월 24일 날 다시 되게 되면 5주가 붙어가지고 다시 10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반 줄이는 전략이 권리락 때는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양 NC캠은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저평가된 포토리스트 원재료 관련된 기업이니까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안가 종목 중에서 샘CNS. 이 종목이 참 오늘 답답하더라고요. 샘CNS는 제가 뭐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예요. 저기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네. 세라믹 STF 좀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해요. 지금 프로브카드의 세라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다는 얘기는 참 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자,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가장 많이 빠진 이유는 뭐 실적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이유인데 자,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소강 국면 그리다가 다시 신고가 랠리 이어질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단기 과열에 들어온 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난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량 줄였다가 하단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시 신고가 만들어질 때 다시 잡던가 좀 전략을 트레이딩에 최적화시켜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뜨겁게 올랐던 삼양 NC캠과 오늘 조금 아쉬웠던 샘CNS까지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샘CNS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주신 이후 많이 올랐는데 단기 과열 이후 재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 리뷰 종목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뜨거웠던 새 종목 그리고 오늘 아쉬웠던 새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이 안에서 RFHRC 상승 종목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센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동안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로 RFHRC 수익 잘 났다라고 네. 같이 동참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보시면요,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자체는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죠. 일단 오늘 미국의 방산의 수준 모멘텀이 있었고 해외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 쪽에서 5G의 속도를 2배를 능가하는 6G에 대한 통신 장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 안에서는 이 RFHRC의 RF, 그러니까 안테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건네드리면서 우주 통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건네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지난 연말 때부터 이야기 드렸지만은 1월달 연초 기대감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2026년을 기대하고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혹시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날짜에서는 신고가 위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봤을 때 통합 차트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음봉으로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프리마켓 때 굉장히 떠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한국거래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견고한 십자 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선언했을 때 58,000원, 55,000원 정도 위치,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주가를 기다려 보신다면 이 라인대에서 N자형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격을 좀 기다려 보시면은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RF HRC는 저는 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 한번 노렸으면 좋겠다. 네. 없는 분들은 내릴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챙겨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 지금도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락 종목 중 안에서 아이센스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 드렸냐면은 이게 이제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 높겠지만 이 혈당 체크에 대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뭐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올해에 힘을 주고 있는 사업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헬스케어 사업부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위치 보시면은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나서 1월 달 동안 내내 올라와서 급등세 연출됐는데 단기 과열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적어도 한 50%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놔야 되는 위치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급하진 않고 과열 종목이 좀 해제되고 난 다음에 가격선 23,000원, 22,000원 하단 지지를 좀 생각하시고 이 구간 안에서 분할 접근해서 트레이딩부터 하시는 거.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지만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좀 기다려라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종목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까지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두 분의 종목들, 상승 종목들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하락 종목들로 세 종목을 채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두 분이 우리는 자랑하는 거 싫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함께 리뷰 도와주신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서 혹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과 함께 또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은 매일 평일날 1시에 준비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1시에 살짝 들어가 보니까 또 오늘도 어김없이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경락 네. 대표님. 그만큼 더 진심이라는 거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1시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화를 내면 그 종목은 날아갑니다. 맞아요. 한솔 아이언스 보셨죠? 예. 삼성전기 보셨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정보 다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도 안 나는 법입니다. 이경락 대표님이 화를 내면은 그 종목은 또 잘 가고 혼이 나면은 내 계좌는 또 풍성해지는 마법이 있으니까요. 매일 낮 1시 화를 내시더라도 애정으로 받아주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강호 대표님은 네. 매일 평일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맞아요. 진행을 하세요. 오늘은 진행을 안 하시는데 네. 지금 또 댓글에 오시기 많이 네. 찾고 계시거든요. 네. 유튜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시기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오시기 이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오시기 찾아오시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때까지 이 방송 마치고 5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마켓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또 자료 정리했던 내용들을 네이버 밴드에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자료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전문가가 보는 자료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네이버 밴드도 찾아오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5시 10분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또 불금 즐기시라고 안 해주시니까 좀 아쉬우신 분들은 오시길 채널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종목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포트폴리오로 4개의 칸을 여러분의 맞춤 투자 전략으로 꽉 채워주실 텐데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수급 포착된 종목. 자, 그럼 오늘의 포트폴리오 공개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역시나 단기, 중장기,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 이강호 대표님이 주목한 종목으로 한 종목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 어떤 칸 오늘은 먼저 채워주실까요? 네, 중장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중장기라면은 굉장히 또 길 것 같아요. 기간. 이거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 10월 10월 달까지 보는 걸로 10월 달까지 알겠습니다. 트럼프를 믿어보자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예요. 이지바이오. 이게 트럼프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지바이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최고의 양돈 사료 업체예요. 사료 첨가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우리 나이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거든요. 반백이에요, 반백이. 반백이 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무슨 명예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최고예요. 매일 10km씩 달리기 하고 꾸준히 근육 만드는 거. 그게 근육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밥이 보약이요 이래가지고 맨날 흰쌀밥 먹었더니 성인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먼저 많이 드시고 쌈을 싸가지고 고기 많이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면 돼요. 탄수화물은 짧게만 먹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미 정부에서도 육식 권장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니 뭐 요점이 뭐야? 이지바이오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지바이오가 미국에 있는 축산 사료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첨가제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축산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축산은 전 세계로 지금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죠. 여기에 수혜주로 이지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매달 하나씩 인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료 업체들을. 그러면 국내에서 그동안 안전하게 벌었던 그 축산 산업과 사료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 특히 이 육식의 본고장에 미국 스테이크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제가 좋아하는 육식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드리면서 실적 보도록 할게요. 이지바이오의 실적은 2,500억이에요. 시가총액은. 근데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한번 잡아주시면요.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445억까지 나온다.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기당 130억도 지금 찍어내는 상황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거 대비해서 실적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사료 첨가제 시장 굉장히 빠르게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먼저 알았나 봐요. 이지바이오가 우리나라 거 투자해. 그래서 미국 외국인들 토마스, 데이비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오늘 뭐 최근에 연기금도 사모펀드 좀 사드리고 있고요. 자, 크게 올라온 것 같지 아니에요. 예. 지금 시작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대 과열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만점이라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알죠? 52주 신고가 오늘부터 1일입니다. 52주 신고가의 차트 점수 만점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이지바이오 첫 번째 중장기 칸에 채워주신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 다음 네. 칸 어떤 칸 채워볼까요? 단기를 볼 거고요. 네. 단기는 제가 이제 주로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빠른 관점을 볼 수 네네.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었어요. 우주광무통신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혜택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멀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가장 큰 관점은요. 우선 이제 내용적으로 했을 때는 오늘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이 광케이블에 대한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이어졌고요.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 얼마 전에 이제 메타가 칩 공급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이 AI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전기, 전력, 변압기 모두 다 지금 좋은 형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광통신은 이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의미 있는 라인대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승으로 해서 최근에 있었던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윗꼬리가 조금 연출되긴 했지만은 정고점 돌파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좀 더 보자. 예상을 해본다면요. 차트를 좀 가까이 봤을 때 오늘 윗꼬리가 나왔던 위치가 월요일 날짜에서는 채워가는 윗꼬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랫꼬리가 연출된다면은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네. 가격선을 본다면은 지금 한 5,800원에서 5,900원 정도 위치, 3,900원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면은 충분히 아랫꼬리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살아 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인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하면은 수익을 또 당연히 챙기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적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선 주목해보자. 대한광통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이경락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이겨라 턴칸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까요? 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TLB예요. TLB.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네. 그래, 한번 해보자. 어, TLB 선택했습니다. 참 방송 이상하게 하네요. 너무 우리. 재밌어요. 예. 아니 TLB가 저번에 가다가 또 말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TLB 왜 안 가나 이러신 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안 가는 이유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TLB는 SSD 모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기업이에요. 매출의 80% 이상이 SSD에 찍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샌디스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엑시콘, M디바이스, 네오센 다 날아가는데 파두까지 날아가는데 얘는 안 가요. 이유는 왜일까요? 왜요? 그럼 뭐 다른 거 문제가 있나? 예, 또뭐 다른 것도 성장성은 있습니다. CXL도 하고요. 소캠2도 당연히 모듈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매출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안 가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빠지겠죠. 근데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은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어요.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실적이 좀 좋으면 빠르게도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실적 발표 전후해가지고 나는 공략하겠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4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사야 되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2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을 거예요. 자, 작년 4분기 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재고를 털었다는 얘기는 1분기 때는 새로운 모듈을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1분기 때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갈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 TLB는 실적 발표 전후에서 사자. 이게 제 포인트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했나요? 자, 실적은 곧 나옵니다, 이제.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긴다. 이거는 기대 심리가 엄청난 거예요. 고무줄을 엄청나게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고무줄 세게 당기다가 턱 놓으면 어떻게 되죠? 확 날아가죠. 네. 자, 실적 발표의 길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티어로 올라가는 날이 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TLB 힘을 모을 만큼 모았다. 앞으로의 전망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마지막 칸 네. 채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까요? 광무 N 차트입니다. 네. N을 그리면서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GS 글로벌이에요. GS 글로벌. 사실 종합상상 기업들을 볼 때가 자주 없습니다. 뭐 보통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환율이 좋을 때 그때 이제 좀 지켜보긴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환율이 좀 조정 나왔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 항상 이야기를 꼭 껴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에너지 얼마나 사줄 거야.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뭔가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LNG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해외 광물뿐만 아니라 LNG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GS 글로벌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연구에 대한 신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열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기술에 대한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한번 거론이 된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다.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저는 뉴스에는 좀 파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대한광통신 포인트 어떻게 잡았는다 아래 꼬리 이야기 드렸을 때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잡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그림 보시면은 대한광통신 연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하방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계단식 상승을 이미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윗꼬리가 나왔던 위치까지 몸통을 만들면서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위치를 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위치 통과하는 위치가요. 지난 매물대에 대한 일정한 구간을 통과하는 위치가 될 겁니다. 여기에 올라서면은 새로운 이제 이 박스권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라인대를 통과했으니 또 수급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광무 N 차트, GS 글로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단기, 중장기 그리고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의 포트폴리오 채워봤습니다. 모든 종목은 오늘도 수급이 뒷받침해준 종목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 또 실시간으로 많은 종목들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접수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무형 물결이 또 눈에 띄고 많은 고민들이 눈에 띄는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오늘은 좀 네. 먼저 요청 드려볼게요. 어떤 종목 먼저 해주실까요? 남겨주셨는데 네. 이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생각보다 주목을 너무 늦게 받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이 자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기업 소개서인데요. PCIe 이게 뭐냐면은 외장형으로 해서 이제 칩을 연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앞으로 메모리가 이제 이 PCIe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CXL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외장형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라인으로 이미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인터커넥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CXL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시장이 되었을 때 설계 능력은 이 회사가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 저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이 종목이 상당 기간 동안에 박스권 위에 올라와서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듯 아래를 다녀오기도 하고 또 반등도 곧잘 해왔는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불안감 크실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 이제 CXL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때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되면은 많은 형태에 대한 메모리가 이제 탑재하게 되는데 거기서 빛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CXL 같은 키워드에 반응하는 종목이니까 사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다시 한번 또 회자될 종목이고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조금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자리를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파는 자리는 아니다.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어드리겠고 올라온다라면은 박스권 형태로 봤을 때는 16,000원 라인대가 1차적인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물량 조절과 단가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파는 자리는 아니다. 기다리자라고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버텨야 될 시간이다.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다음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캠트로닉스 한번 봐드릴게요. 캠트로닉스 좋습니다. 좀 답답할 거예요. 그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포토레스트 원료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과 연결되는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OLED 디스플레이랑도 또 연결되고 또 스토리가 이게 어느 노선에서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SNS텍의 주가 흐름과 동진세미캠의 주가 흐름이 좋고 삼양 NC캠의 주가 흐름이 좋다는 얘기는 뭐 포토레스트 관련된 반도체 소재 관련돼 가지고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물음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도 다 주가 흐름 좋은 기업도 많거든요. OLED 관련된 뭐 유리기판 말고도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 필요한 원재료 만드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뭐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맞겠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좀 답답하실 겁니다. 다른 반도체 막 치고 나가는 거 맞는데 지금 힘을 딱 고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흔적을 보시게 되면 조금씩 능선을 만들면서 언덕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러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다렸다가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가를 질문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온 거 45,000원 종고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업황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고 들고 가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 다음 네.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현대 광무백스. 현대 네. 광무백스. 근데 이제 매도 의견이 많이 생겼다. 가망이 없는 것일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팔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현대광무백스라고 애정을 붙일 만큼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 드렸고 맞아요. 이 자리에서도 수익률이 300% 넘게 또 기록도 했습니다. 그 300%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여기도 사야 된다, 여기도 사야 된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종목은요, 사실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글을 봤거든요. 네. 3만 원 가격대이신 것 같아요. 아, 만약에 3만 원대 가격이시면요, 지금은 이 자리가 좀 손실 구간이겠지만은 손실 보지 마세요. 3만 원에서는 기다렸다가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고, 네. 이 회사는 실적은 꼭 나오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 안에서 현대가의 그룹만 맡고 있지 않아요. 현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룹사의 이 공장 자동화까지 같이 협력해서 증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탄탄해지고 대미 투자에 대한 바람이 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시세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역시도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과 그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손실 보신 분들은 3만 원 라인 대에서는 손실 보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번 더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탄력을 또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봤다가 좋은 타점 또 저랑 같이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미국 활동 현대만 합니까? 많은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공격질 하는데 제가 제 이 방송에서 대미 투자 키워드 얼마나 반복해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목은 또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이 사실 현대무백스 12월 3일에 시즌2 시작하고 소개해 주셔서 370% 넘는 상승률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3만 원대 가격이라고 하면은 조금 높게 사신 건 맞지만 손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좋게 보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대무백스 혹시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통해서 또 신규 매수 타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항상 저희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대미 투자 얘기하니까 아까 이지바이오 얘기할 때 네. 투자 포인트로 이강무 이를 썼어야 아. 되는 건데, 아,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도 대미 대미 투자 기업인데.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수페타시스. 나 아닙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진행해 보도록 아, 할게요. 네. 아, 이 종목 참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정확하게 바닥은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 종목을 뭐 장기 투자하자는 개념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바닥점을 잡아주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려요. 반등 세게 나오다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쌉니다. 싼 걸로 이동하자 이거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어왔어요. 그게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기판 종목이나 후공 종목에서 싼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시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반 이동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등이 나온다. 절반은 팝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로 가거나 다른 기판으로 가요. 싼 기판으로. 그러면서 초과 수익이 만들어지고 수익률이 잘 나오는 쪽으로 엎어치기 하는 거예요. 예, 투트랙으로 갔다가 수익이 잘 가는 쪽으로 엎어치기 하자. 근데 아무래도 싼 종목에서 수익이 더 잘 나겠죠. 전 물량을 다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씩 이동해 놓고 개인 투자가들은 손절 바로 딱 하기 어려워요. 제가 압니다. 단 한 주라도 팔기 시작하면 손절이 금방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싼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근데 뭐 이경락이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흐름을 보면서 확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수페타시스 반등과 그리고 새로 들어간 종목의 이동, 그리고 함께 가져가면서 수익이 잘 나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면서 확률을 다시 높여가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반등 시 절반 정도 일단 매도 후 아직 못 간 종목으로 비중을 실는 전략 일단 하고 추세 보고 전량 이동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까지 오늘 상담도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죠.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파이널픽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네.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아우토크립트. 발음이 네. 어려워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네. 발음하는 법 댓글로 또 많이들 올려주셨던 네.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두 글자씩 읽다 보니까 힘든데 네. 세 글자씩 읽으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우토크립트. 아우토크립트 소개해 주신 이유로 좋은 네. 흐름 이어갔던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나서 이 종목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 차트를 보니까 빠르게 좀 단기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 이번 주 동안의 주가 흐름 보니까 또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개편하고서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이 지점인데 사실 단기 상승 빨리 나왔고 그럼 이제 이번 주 동안에 주가가 좀 가격 지지가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까지 나왔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요 크기만큼의 아래 꼬리가 나오면요 매수 기회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N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이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좀 확장됩니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방산, 드론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 기업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은 보안입니다. 기술도 필요하겠지만은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우토크립트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서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 네.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발음은 어렵지만 상승률은 좋은 아우토크립트 조정 매수의 기회다. N자용 상승이 기대된다. 리뷰해 주셨습니다. 파이널픽 리뷰 종목 아우토크립트 만나봤고요. 오늘 또 파이널픽 종목들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의 오늘 픽은요 케이프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에센시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케이프부터 4가지 키워드 공개합니다. 저평가부터 가치주 4가지 투자 포인트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 리뷰를 할 종목을 올렸어야 되는데 아, 네. 아니 파트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예, 오히려 좋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네. 파트너도 잘 가고 있고 뭐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도 많은데 아무튼. 네, 예. 네. 자 아무튼 다음부터는 파이널 픽 리뷰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볼 종목은 케이프예요. 네. 이 기존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그 제 종목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하루가 멀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조선주가 오늘 치고 나가면서 조선주랑 증권주의 교집합에 있는 게 뭘까? 또 떠올라봤더니 케이프가 떠오른 거예요. 케이프는 과거 이제 구 LIG 투자증권이었죠.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케이프 투자증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에 가면 제가 보인다고 건물도 이야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실린더 라이더라고 해가지고 원래 선박 핵심 엔진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초169 선박 엔진 부품인 실린더 라이더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서도 실적이 잘 시키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제외하고는 증권주가 지금 원탑이고요. 오늘 보험주 쳤죠. 그러니까 금융 섹터 그리고 조선, 방산이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 흐름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찍히는 기업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 꾸준하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뭐 4분기 실적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계속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었고 주가 흐름은 이런 그림에서 오늘부터 1일인 건 맞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1일인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이광무 대표 종목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광을 해야 되지 락을 해야 될지 일단 한번 네.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케이프는 교집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단단히 받쳐주고 오늘부터 1일 차트도 완성한 케이프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이경락 대표님도 좋다고 인정한 SNCS에 대한 투자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 기업은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성광밴드부터 해가지고 피팅 업체들 좀 이야기 드렸는데 맞아요.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못 잡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이미 이제 조선 종목들이 좀 많이 랠리가 나와서 놓쳤던 분들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싸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NCS가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전기전자 관련된 파트 업무를 하고 있고 일부의 SI 솔루션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요.
이 회사에 대한 지분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활동에 이 기업이 당연히 협력사 역할을 하겠죠. 추가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참여하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 이 기업도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특징적으로 했을 때 가스 제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이 LNG 선박에 대한 관점에 이 기업에 대한 솔루션이 탑재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해상 이 MRO 시장이라든지 해상 이 배를 운영을 했을 때 송배전에 대한 부분들, 전압에 대한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타이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공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기업이 같이 해주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업의 네트워크가 좋다,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요, 타점을 봤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소화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부도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 떨쳐내고 나니까 오늘 급등이 좀 연출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간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도 싸다. 주가는 오늘 양봉이 이 위치 박스권에 대한 형태에 대한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추세 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타점에 좋은 타점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에서 이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 아직 겸손한 위치에 있는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SNC스 주목해보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 케이프와 SNC스 만나봤는데, 지금 저희 댓글창에 투표가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케이프와 SNC스, 오늘은 정말 박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케이프가 약간 더 높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했거든요. 지금 댓글에는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찬물 끼워 넣어드릴게. 어떤 찬물이요? SNS 보유해서 물량 좀 있죠? 네, 조금 남았죠. 근데 어제 하나 지나갔어요. 어제 지나갔어요? 그럼 네. 나오겠네. 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지나갔어요. 어제 지나서 다 팔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잠재 매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해야 돼요, 이거. 네, 어제 지나가서 거의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호 예수라는 거는 그 당일이 걱정되는 거지. 네네. 그 하루 당일날 뭐 지나가면 팔겠어요. 괜찮아요. 기다렸다 팔겠지. 뭐 이 자리에서 아무튼- 팔 자리가 없습니다. 네, 두 막 분이 우긴다, 우겨. 정말 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한 종목인 만큼 두 종목 모두 좋지만 이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인의 판단으로 맡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약점이 하나 있죠. 케이프의 약점이요? 아니요, 저기 그 SNC스. SNC스 어떤 약점? 약점이 뭐냐면은 배전 반응이라든지 가스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누군가가 나서면은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백그라운드에 삼성중공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감에 대한 네트워크가 확실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댓글에 싸우지 마세요. 아니, 이러는데 이건 그럼요. 토론이지. 이거 그럼요, 민주주의를. 토론입니다. 이게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만 봤으니까 싸우는 줄 알지, 이 사람들이. 아유. 아니 이렇게 장점, 약점 다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강우 대표님은 뭐 케이프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나 없으세요? 케이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완벽하죠. 모르겠다? 아 너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하죠.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나요? 이제 저는 제 의견보다는 네, 유튜브에 있는 댓글. 댓글. 이 종목 아직 매물대 통과 안 했네. 아, 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통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한번 해보자고요. 전 보유해서 물량 자신 있어요, 네. 진짜?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매물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믿어볼게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오, 알겠습니다. 케이프와 SNC스 두 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이 최종 파이널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을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강우 대표님의 SNC스 우리 이경래 대표님이 보호예수 물량 자신 있어요라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또 확인 사살을 하신 것 같습니다. SNC스 오늘 또 파이널픽 종목으로 선정이 됐지만 케이프 역시나 좋은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이널픽 종목으로 한 종목씩밖에 소개 못 해드리는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경래 대표님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더 나눠주실지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홀로 막 헤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헤매지 마세요. 유튜브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게 되면
형이에요, 형. 뭐 사람들이 뭐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경락이 형 막 이러시더라고. 형이니까 반도체 형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어차피 반도체가 주도주의인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옥석 가리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동네 형처럼 진솔하게 혼도 가끔은 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고급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는 시간이거든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매일 평일만 진행합니다. 아까 또 주말에도 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진행하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은 또 준비를 안 해주셨으니까 두 분의 네. 실물 볼 수 있는 기회 이광무 네. 대표님이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음 주인 것 같아요.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두 사람이 공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름은 이제 종목 콘서트 이름으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는 종목 이야기를 좀 가득 담아서 이야기 드릴 것 같고 현장에서 또 이경락 전문가 실제 뵙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잘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더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경제TV가 준비한 선물 같은 이벤트입니다. 한국경제TV 무료 강연회 2016 종목 콘서트가 다가오는 2월 28일 토요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뉴플렉스 12층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두 분을 비롯해서 네 분께서 아낌없는 투자 전략 나눠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빨리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